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입니다. 절세의 시작, 알면 득, 모르면 독, 똑똑한 상속, 현명한 상속, 제15강. 상속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편이 되겠습니다. 상속세가 얼마나 나올까 판단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먼저 알아보고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상속재산은 일반적으로 현금이나 금융상품, 부동산, 증여된 자산, 추정상속재산, 그 다음에 간주상속재산 등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그런 자산들을 하나하나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금과 금융상품이 되겠습니다. 현금은 그대로 액면 그대로 그 전액을 다 상속재산에 편입시키면 되겠습니다. 금융상품 같은 경우에는 세후가액을 넣어주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원금이 1억 원인데 그 이자가 1,000만 원이더라. 그러면 1,000만 원에 대해서 다 주는 게 아니죠. 원천세를 제외하죠. 15.4%. 나머지 금액만 합치면 되겠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에는요, 상장 주식하고 비상장 주식으로 나뉘는데요. 먼저 상장 주식의 가치평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주식은요, 사망 개시일 기준으로 해서 전후 2개월 종가 평균하고요, 최종 시세 중 큰 금액을 상속가액으로 평가합니다. 그 다음으로요, 비상장 주식가치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장 주식가치 평가는요,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당 기업의 자산 중에서 부동산 자산이 50% 미만인 경우에는요, 순손익 가치하고 순자산 가치를 가중 평균하는데요. 이때 순손익 가치를 3, 60%로 두고 순자산 가치를 2, 40%로 해서 가중 평균을 냅니다. 만약에 부동산 자산이 50에서 80% 미만인 경우에는 이 경우가 반대가 됩니다. 순손익 가치가 2, 40%고요. 순자산 가치가 3, 60%를 적용합니다. 그리고요, 부동산 자산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순자산 가치로만 평가한다. 따라서 순손익 가치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자산 평가 한번 알아볼까요? 부동산은 너무 다양하죠. 일단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요, 개별주택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시가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빌라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시가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실거래가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실거래가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 그랬을 때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할 수는 있으나 대부분 실거래가로 평가를 합니다. 토지나 임야 같은 경우는요, 보충적 방법인 개별 공시지가로 평가를 합니다. 빌딩 관련돼서는요, 빌딩은 건물 플러스 땅 아니겠습니까? 땅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로 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산정하는 고시가격으로 합니다. 나대지나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요, 2020년도부터 바뀌었거든요. 감정평가액으로 합니다. 오피스텔이나 상가 같은 경우에는요, 시가가 아닌 국세청장 산정 고시가격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증여 재산도 평가해야 되겠죠? 합산합니다. 상속인한테 증여한 재산은요, 상속 개시일 이전 10년 이내 것은 합산합니다. 그 상속인이라고 하는 것은 1순위 상속인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속인한테 증여한 재산은요, 5년 이내 것은 합산합니다. 여기서 비상속인은 상속인이 아닌 모든 사람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추정상속재산이라고 해서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 이내 2억 원 이상, 2년 이내 5억 원 이상 자금을 인출했거나 부동산 등을 매각했거나 채무 등이 새로 발생했거나 이랬을 때는요, 상속인들이 바로 이 자금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 됩니다. 소명하지 않는다면은 그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주상속재산으로는요, 보험금과 퇴직금, 그 다음에 신탁재산 등이 있는데, 이때 간주라고 하는 뜻은요, 아무리 상속인들이 반론을 한다 할지라도 무조건 상속재산으로 편입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상속재산을 합산한다면 나중에 상속세를 산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했는데요, 예금이 6억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금이 5억 원, 단독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 7억 원입니다. 아파트가 시가로 12억 원, 그 다음에 상장 주식이 평가해 봤더니 5억 원입니다. 토탈 35억 원을 놓고 돌아가셨습니다. 과연 상속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자, 상속공제 등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먼저 배우자 공제가 되겠습니다.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 법정 상속 지분이 7분의 3으로 가정했습니다. 자녀가 둘 있다고 했을 때 7분의 3이거든요. 그렇다면 35억의 7분의 3이면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15억 원을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이 있으니까 일괄공제로 5억 원을 받을 수 있고요. 금융재산으로 2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억 원 초과했을 때는 2억 원이 한도거든요. 그래서 총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2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과세표준은 얼마일까요? 상속가액 35억 원에서 공제금액 22억 원을 빼니까 13억 원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율을 곱한다면 산출세액이 나오겠죠? 상속세율은 1억 원 이하는 10%부터 30억 원 초과하는 50%까지 누진 적용합니다. 자, 그럼 상속세 한번 산출해 보겠습니다. 표를 보면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 표준이 13억 원입니다. 그렇다면요, 1억 원까지는 10%, 4억 원은 20%, 5억 원은 30%, 3억 원은 40%, 토탈 3억 6천만 원의 상속세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계산하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따라서 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누진공제액을 활용해서 속산법으로 한 번에 계산합니다. 과세 표준이 13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세율이 40% 구간에 걸리겠죠. 따라서 13억 원 곱하기 40% 하고요. 그 다음에 누진공제액 얼마입니까? 1억 6천만 원이죠. 빼준다면은 3억 6천만 원으로 간단하게 상속세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최종적으로 상속세는 신고세액공제 3%를 감안한다면 3억 6천 곱하기 97% 한다면 3억 4,920만 원이라고 하는 최종 상속세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상속재산의 종류와 평가, 그 다음에 상속세 산출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